사실 황의조 선수와 보면 경기 횟수는 비슷하죠. 조규성 선수는 경기가 5경기밖에 안 됩니다. 네. 저건 왜 그러냐면 부상 때문에 그렇죠. 못 뛰었어요. 예. 오영규 선수가 15경기에서 리그 기준 4골입니다. 이게 오영규 선수는 저 15경기면 경기가 되게 많은 것 같지만 9경기만 선발이고 나머지 다 교체예요. 그렇죠. 그쵸. 예. 저 출전 시간을 놓고 보면 470분밖에 뛰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우리 오영규 선수가 그 시즌 5골을 터뜨렸습니다. 하이버니언과의 리그 경기에서 후반 13분에 이제 득점에 성공했는데 공식전 5골이고요. 리그에서는 이제 4골째 득점입니다. 그리고 품업에서는 오영규 선수에게 8.3점, 가장 높은 평점을 매기고 있는데 확실히 진짜 이번 시즌 이제 마지막인데 거의 이제 후반부 거의 종료가 눈앞에 두고 있는데 잘하긴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차근차근히 잘 하고 있는 것 그래. 같아요. 정말 네. 스텝업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 우리가 아는 오영규의 모습 나는 약간 요새 보면 뭐라고 할까? 베이비 몬스터? 약간 아기 괴물 이런 느낌이 좀 들어. 그러니까 네. 어떤 거냐면 오늘도 골을 때 박스에서 몸싸움을 하잖아. 맞아. 버티면서. 몸싸움을 하다 딱 오니까 터치를 딱 해놓고 돌아가지고 맞아요. 흘른 볼을 대서 마무리를 네. 하는데 예전에 상호 형이 그 얘기를 했잖아. 오영규 어렸을 때부터 봤다. 수원 삼성 코치 시절 때 봤는데 이 친구가 이거 맞아, 이거 아귀한 잡는 힘이 그때도 와 뭐 어린 친구가 저래 막 그랬다 그랬잖아. 맞아. 왜냐하면 공격과 수비수가 서로 엄청나게 잡아대잖아. 근데 그 아귀 힘이 남달랐다는 거야. 사실 지금 스코틀랜드 여기 리그가 친구들이 조금 투박할지 몰라도 굉장히 힘있고 거친 데거든. 네네. 근데 거기 막 그 수비수들하고 막 잡고 하면서도 보면 그 박스 안에서 위치 딱 잡고 몸싸움하고 거기서 이겨내가지고 하는 골 장면들이 많거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여전히 2001년생이고 네네. 그렇잖아. 아직은 뭐 20대 초반이니까 군복무도 해결했고 얼굴도 이렇게 보면 여전히 나는 약간 좀 어린 느낌도 그쵸, 좀 조금 있는데 귀염귀염 느낌이 있어. 그런데 몸이나 이거 막 몸싸움을 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그래서 내가 아까 베이비 몬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베이비 몬스터 같은 느낌이 있는 거야. 그리고 골 넣으면 난 그게 되게 좋은데 골 넣으면 막 이번에도 그러잖아. 골 넣으면 막 관중들한테 막 이런 거 하잖아. 난 사실 그런 맛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오영규가 또 그런 재미도 있고 네네. 약간 파이팅이 넘치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선수들이 약간 좀 파이팅 넘치는 게 좀 적어졌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영규 보면 막 플레이도 그렇고 막 맞아요. 세레머니도 네. 그렇고 참 잘 갖고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6월 A매치 앞두고 있어요. 네네네. 계속해서 이제 그 대한민국의 스트라이커는 누구냐. 뭐 황의조 있고 조규성 있고 오영규인데 지금 시점에서 특히 이제 6월 A매치 앞두고 가장 앞서 있는 선수는 오영규라고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하부터. 저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규성이라고 봅니다. 아, 조규성? 네. 이제 그거는 이제 복귀했죠.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우리 대표팀은 손흥민을 살려야죠. 전술적으로 봤을 때 손흥민을 얼마나 더 잘 살려줄 수 있는 공격수가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근데 저는 조규성 선수가 그 역할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 좀 비벼주고 버텨주고 그리고 연계 플레이 해주고. 네. 그래서 저는 조규성 선수가 조금 더 앞서 있다고 봐요. 지금 오히려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는 현재까지는 조규성이 좀 앞서 있다. 백수영은? 조규성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토트넘 경기를 유심히 많이 본다라는 얘기를 직접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했더니 제가 그때 K리그 중계할 때 끝나고 나면 수훈 선수 인터뷰하잖아요. 그때 직접 들었던 건데 대표팀에 자기가 가게 되면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게 될 텐데 해리 케인은 어떻게 뛰는데 손흥민하고 그렇게 골을 많이 넣지? 기억난다 그거. 이제 이런 식의 그 경기를 그러려고 많이 본대요. 자기도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 페노의 말하는 결은 난 그거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손흥민을 더 살리기 위해서 앞쪽에 다른 선수의 파트너십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지난번 클린스만 감독 같은 경우는 손흥민 선수를 실제로 가운데로 옮겨놨고. 맞아요. 가운데로 옮겨놨다는 얘기는 앞쪽에 있는 선수와 뭐 그게 황의조건 조규성이건 컨비네이션이 중요하니까 더 투톱의 두 명의 공격수의 그러면 간격이나 조합이 더 중요할 수 있죠. 그런 의미로 전 얘기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번 시즌 폼이라든지 그다음에 월드컵이라고 하는 건 다음 북중미 월드컵은 3년 뒤에 있거든요. 그렇죠. 조금 뭐 당장 다음 달에 열릴 두 번의 페루와 엘살바도르와 A매치 때 뭐 누가 주력으로 쓰겠냐라고 하는 것까지는 뭐 모르겠죠. 이번 두 번의 평가전 같은 경우는 또 크리스만이 자기의 픽. 그렇죠. 지난번은 그냥 카타르 월드컵 때 있던 픽을 갖고 와서 그냥 한번 해봐.
내가 한번 지켜볼게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엔 자기가 직접 뽑은 선수들로 자기의 전술을 한번 해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할까가 궁금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당장 이 두 경기에서 누가 선발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3년 뒤에 월드컵이나 현재 어떤 폼을 놓고 봤을 땐 오연규 선수가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수 있겠다. 아,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시즌에 우리 지금 앞쪽에 있는 스트라이커들이 후보군이 3명 아닌가요? 황의조, 조규성, 오연규 맞죠? 네. 그 앞쪽에 9번은 그 정도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그 3명의 이번 시즌 제가 스탯을 한번 비교해 본 게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영규 선수도 원래 이제 유럽 시즌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영규 선수가 지난 여름부터였다고 한다면 너무 표본이 다를 수 있는데 오영규 선수도 겨울에 갔잖아요. 그렇죠. 네. 겨울에 갔기 때문에 사실 황의조 선수와 보면 경기 횟수는 비슷하죠.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네네네. 근데 조규성 선수는 경기가 5경기밖에 안 됩니다. 네. 저건 왜 그러냐면 부상 때문에 그렇죠. 못 뛰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여하튼 오영규 선수가 15경기에서 리그 기준 4골입니다. 황의조 선수도 리그 기준 13경기에서 2골이에요. 네. 조규성은 5경기에서 1골입니다. 근데 이게 오영규 선수는 저 15경기면 경기가 되게 많은 것 같지만 3경기인가 2경기만 선발이고 나머지 다 교체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출전 시간을 놓고 보면 470분밖에 뛰지 않았어요. 조규성 선수가 5경기를 뛰었는데 비슷하게 뛰었습니다. 450분. 네. 그러면 뛴 경기 시간 대비 오영규 선수는 굉장히 골을 많이 넣은 거죠. 그렇죠. 황의조 선수 한번 보세요. 출전 경기 수는 오영규 선수보다 적지만 출전 시간은 2배가 넘습니다. 네, 그러네요. 1043분을 뛰었는데 2골을 넣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3명의 선수가 올 시즌 보여주고 있는 어떤 흐름, 네. 폼, 그다음에 이 다음에 북중미 월드컵이 3년 뒤에 열린다라고 하는 성장 가능성, 네. 이런 거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저는 모르겠어요. 이 클린스만 감독이 오영규 선수를 상당히 눈여겨보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계속 이야기하니까. 네. 언급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힘도 있으면서도 움직임이 좀 다채로우니까 좀 좋아하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하고, 항상 보면 감독들이 바뀌게 되면 네. 자기 전술에 맞는 자기 선수를 좀 중용하는 경향들은 당연히 일어나죠. 그렇죠. 우리 언론에서는 그걸 이제 황태자라는 표현을 좀 많이 썼는데, 황태자의 어떤 후보로 될 만한 선수를 한다면 저는 오영규도 뽑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존에 잘했던 선수들을 말고, 그러니까 네네. 이강인, 뭐 황인범 이런 선수들은 우리가 다 그냥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대표팀에서 네. 중용이 될 거라고 하는 건 예상이 좀 되는데, 오영규 선수가 왜냐하면 오영규 선수가 지금 A매치를 3경기밖에 안 뛰었어요. 그렇죠.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되게 뭐 반전을 치면서 네. 되게 중요한 선수로 올라올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제 현 시점에서 얘기한 거고, 앞으로 또 어떤 국가대표를 봤을 때는 경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지금 어떻게 보면 오현규 선수는 셀틱에서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이제 막 폼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황의조 조규성은 어떻게 될까 올여름에? 뭐 조규성 선수는 이제 오퍼를 받고 있고, 이적설들이 좀 있고, 황의조 선수는 이제 돌아가서 또 어떻게 할지를 정하겠죠. 슬슬. 좀 걱정되더라고,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실제로 인터뷰로 노팅엄 경기도 많이 본다. 네네. 돌아가야 되니까 어허. 이런 얘기도 했었고. 네. 근데 가서 어떻게 할지 좀 봐야 되고요. 네. 일단 이게 좋은 건 스타일이 다채로워서 좋죠. 그렇지. 스트라이커에. 그렇지. 그러니까 조규성 선수는 지금 하는 플레이를 보면 연계 플레이에 아주 능한, 그리고 활동 반경도 아주 넓은 예. 느낌이라면, 오현규 선수는 정말 9번 공격수.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 박스 주변의 움직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난 A매치 때도 버틴 다음에 돌아서서 득점하는. 뭐 골은 취소됐지만. 옵사이드로 당시에. 했지만. 예. 이제 그런 이제 플레이들을 보여주는 게 또 이제 되게 또 유니크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젊은 공격수들이 특히나 좀 다양한 공격수들이 나온다. 라는 관점에서 보면 참 지금 좋은 흐름이다.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9번 스트라이커에 대한 고민을 좀 했잖아요. 그쵸. 네. 선수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다양하게. 뭐 그래서 예전에 보면 뭐 김신욱 선수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한때 그쵸. 예전에. 네. 그리고 사실 9번 스트라이커에 대한 고민은 전 세계가 다 해요. 네. 그쵸. 9번 스트라이커 넘친다라는 나라 별로 없어요. 다 고민합니다. 근데 그런 거 놓고 보면 우리는 행복한 고민이네. 맞아요. 경험 많은 황의조. 그렇지. 그다음에 지난번 카타르 월드컵 때 너무나 잘해줬던 조규성. 네. 그다음에 성장하고 있는 우리 오영규 이렇게 놓고 보면 참 우리는 아까 패너 네. 얘기한 대로 조합이나 다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좋네요. 네. 세 선수가 이렇게 경쟁도 하고 계속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은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많이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